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진행의 정예린입니다. 네, 오늘도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불기둥을 세울 수 있는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인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또 그 종목들에 대한 교육부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오늘도 알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 예측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에 7,890선을 돌파하면서 증시의 상한선을 다시 한번 끌어올린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 29만 원, SK하이닉스는 190만 원이라는 천장을 뚫어내면서 결국 전례 없는 기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강했던 이유는 대체 뭘까요? 지난 이 간밤의 뉴욕 증시에서 이 브로드컴이 급등을 보여줬고 마이크론이 폭등을 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상승하는 등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이 중동 긴장감마저 잠재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게 바로 이 수급의 힘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난주 후반반에도 외국인의 강한 팔자세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그걸 방어를 했지만 사실 단단한 방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이죠. 외국인의 이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방 주인들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결국 코스피 지수는 4% 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입김이 세졌듯이 우리 증시는 얼마나 더 강해질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대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불기둥 AI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가 잡아낸 오늘의 종목들도 결국에는 불기둥, 이 큰 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함께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당일 상위 상승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광통신이 가장 큰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28,600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28%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준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강했다 보니까 대한광통신이 가장 큰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주성 엔지니어링도 달리고 있네요. 이 17만 6,800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27.3% 정도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27%의 종목들 보면 사실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고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반도체 중에서도 이런 대한광통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을 바로 이 불기둥 AI가 잡아냈습니다. 이 말고도 한온시스템 오늘 잡아냈고요. 그리고 두산 피어셀은 10만 3,800원으로 20.2%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산 피어셀 말고도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와 관련된 로봇주들도 강세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했었죠. 오늘도 이어서 강세를 띄워줬습니다. 이 다이나믹스와 관련된 그 로봇과 관련된 영상들이 화제가 되면서 이제 이 로봇들이 상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오른 건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실은 현대그룹주 위주로 올랐다면 이제는 로봇주 좀 전체적으로 많이 가 있는 모습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39만 4천 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결국 오늘만 17.79% 올랐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89만 원이라는 당일 고가와 13.52%의 오름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고도 SK하이닉스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오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르고 또 SK스퀘어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으실 텐데요. SK하이닉스는 오늘 194만 9천 원을 기록하면서 15%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도 강세였네요. 기아와 현대차 모두 8%대, 6%대의 오름세를 볼 수 있었고요. 또 삼성전자는 넥스트마켓까지 다 합해서 29만 4,500원에 올라갔습니다. 이 29만 원대를 결국 올라가면서 3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소폭 나왔는데요. 9%의 상승률, 이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물론 현대그룹주도 많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차, 기아,
뭐 삼성전자, SK스퀘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이 줄에만 해도 5종목이나 시가총액 12종목들이죠. 또 왼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불기둥 AI의 특징입니다. 바로 대형주를 잡아낸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조금 대형주 위주로, 우량주 위주로 좀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저는 시가총액이 큰 게 좋더라고요. 그게 좀 잘 안 흔들리는 것 같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 불기둥 AI가 딱 제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또 이 말고도 불기둥 AI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 바로 당일 그 하루에만 그 종목 검색기가 매수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바로 매도 신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꾸준히 다음 날에도 다음 거래일에도 계속해서 매수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적적으로 어떤 수익률을 보았는지 한번 저희가 표를 통해서 체크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당일 상승률 1위 종목이었던 종목인데 누적적으로도 가장 큰 오름세를 보여줬네요. 이 대한광통신은 저희가 4월 1일에 8,530원에 포착을 해서 28,600원까지 올라간 건데요. 무려 한 달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235%대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광통신 올해만 해도 계속해서 올라갔던 종목이고 사실은 저희가 1월, 2월에도 계속 짚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너무 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4월부터 가지고 온 건데요. 기억하시나요? 엔비디아 CEO, 이 젠승황 CEO가 이 CES 2026에서 광통신이라는 키워드를 딱 잡아냈었죠. 그래서 이 병목 현상과 관련해서 꾸준히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 이 대한광통신을 결국에는 불기둥 AI가 4월에도 또 포착을 해내서 결국에는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200%, 100%대도 아니고 200%대의 오름세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말고도 주성 엔지니어링도 저희가 꾸준히 가져가는 종목이죠. 4월 15일부터면 사실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저희가 68,000원에 포착을 해서 17만 원대, 17만 6,800원의 최고가를 찍고 160%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대한전선도 있고 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K스퀘어 방금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몰려 있네요.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그리고 삼성전자 이 세 개는 조금 한 번에 같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종목들은요. 저희가 4월 3일, 4월 8일, 4월 1일 순차적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뭐 80만 원 같다고요? 황제도 설마 갈까요? 라고 했을 때도 아니요. 저희는 매수 신호 드릴 겁니다.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라는 신호를 드렸었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20, 130, 150 그리고 뭐 160, 170까지 가서 지난주만 해도 저희가 180만 원대 가서 너무 무섭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190만 원대로 도달했습니다. 총 130%에 가까운 오름세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실은 저희가 20만 전자도 무섭다. 25만? 이게 되나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30만 원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확인했죠. 결국에는 한 달이 조금 넘어가는 사이 동안 66% 정도 올랐습니다. 이 말고도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차는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가져왔던 종목입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이 굉장히 강했죠. 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상한가인데 이거를 다음에는 좀 빠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과연 다음날 안 오를까요?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단 이 불기둥 AI는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계속 포착을 해낸 거고 꾸준히 누적적으로 가져간 건데요. 저희가 4월 16일에 43만 7천 원에 포착을 해내서요. 결국에는 60만 원대, 67만 6천 원의 당일 고가를 찍으며 55%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현대차 제가 봤을 때도 뭐 지난주만 해도 55만 원에서 계속 흔들림이 있었고 이거 조금 위태롭다.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목요일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더니 47만 원에 포착을 했던 게
65만 4천 원까지 가서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꾸준히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현대 오토에버? 그러면 가격 제한 폭까지 올라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한가를 안착한 종목들이 불기둥 AI는 참 많을까요? 많은 그런 걱정들이 있으실 텐데 네, 많습니다. 제가 한번 표를 통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달만 해도 이렇게 5종목이나 있고요. 지난달 한번 우선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 총 34종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4월 거래일만 해도 4월 30일밖에 없고 심지어 거래일은 더 적은데 그 안에서 34종목이면 사실 하루당 한 개가 넘어가는 종목들을 잡아냈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겠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이 반이 넘어가는 18개의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냥 대충 상한가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을 콕콕 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식으로 윤정두 대표님의 40년의 주식 경력이 담겨져 있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가는 단단한 친구들로 골라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번 달도 한번 볼까요? 이번 달의 첫 거래일이었죠. 그때만 해도 재룡전기, 삼성증권과 같은 이런 두 개의 종목들을 잡아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거래일이었죠. 그러고서는 SKC와 피롭틱스 두 가지의 종목도 잡아냈고요. 또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을 잡아내면서 강세의 흐름 그리고 이 상한가의 흐름도 계속해서 가져갔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기둥 AI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불기둥 AI 저희 잘 오셨습니다. 딱 오늘만이거든요. 오늘만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윤정두 대표님께서 아예 4,900 근처까지 갔는데 이런 기쁜 일도 있어야지 하면서 오늘 딱 선착순 30분께만 이 불기둥 AI를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혹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보이시나요? 이 QR코드를 활용하시면 오늘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휴대폰 꺼내주시고요. 휴대폰의 카메라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카메라를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오거든요. 그 링크 한번 턱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폼이 나오게 됩니다. 그 폼을 통해서 이 불기둥 AI를 무료로 받아 가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장, 또 다다음 장, 높지만 불안한 그 장을 강하게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강한 종목들 중에서 오늘 봐야 하는 종목들이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종목들 한번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한광통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AI가 달리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재료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엔비디아와 코닝, 이 빛의 동맹과 또 구리의 벽 돌파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동안 구리선이 맡았던 역할을 이제는 빛이 대신한다는 겁니다. 왜 빛이 대신은 해야 되는 건가요? 구리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요, 구리를 계속 쓰다 보면 열이 계속 발생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열로 인해서 조금 부딪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젠슨왕이 CES 2026에서 왜 광통신을 키워드로 잡았을까요? 우선 GPU가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에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 병목 현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전기가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빛은 전기가 아니라 쑥쑥 바로바로 빛이 가장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광통신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택으로 조금 보여졌다면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젠슨황 CEO가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 엔비디아 젠슨황의 유리 제조사인 코닝과 손에 잡은 겁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고 또 기존의 구리선들이 전기가 흘러서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른바
구리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가 아니라 빛으로 정보를 쏘면서 AI 연산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온 건데요. 이 나머지의 이 체크 포인트들로 인해서 오늘 대한광통신 결국에는 28%에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그럼 MTS 버전으로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오늘 9시 8분에 포착을 했어요. 24,650원에 포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600원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HTS로 자세히 보면요. 9시 5분에 저희가 아까는 조금 더 낮은 가격이죠. 23,800원에 포착을 해서 12시 반이 되기 전에 최고가를 찍어냈고 결국에는 28% 정도의 오름세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 바로 누가 잡아냈습니까? 바로 불기둥 AI입니다. 이 불기둥 AI는 윤정두 대표님의 40년의 주식 경력과 함께 실전 투자 대회 그리고 증권사 임직원들의 교육 등 다양한 노하우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오늘 무료로 불기둥 AI를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먼저 꺼내주시고 휴대폰의 카메라를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되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오늘 신청을 빠르게 해주시면 단 선착순 30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천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시장의 흐름의 기준,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서도 국내 증시가 가장 강하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야 되겠죠.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강하다. 가장 강할 수 있는 이유. 글쎄요, 이 부분을 시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국내 증시가 이러한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짧게라도 차분히 들으십시오.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20분, 30분, 1시간씩 시황 교육을 해드렸고 그 결과물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장중 15% 넘게 올라오는 그런 장세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또 전체 시장에서 15%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이 오늘 몇 개나 있나요? 극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이 엔비디아가 5조 달러를 넘겼어요. 알파벳도 4조 8천억 달러입니다. 애플 4조 3천억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6위 TSMC가 2조 달러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TSMC는 여러분들 막연하게 4대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왜 TSMC가 삼성보다 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가총액이 높아서? 에이, 무슨 말씀하세요. TSMC가요,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이 25위였어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25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특수관계 때문에 엔비디아도 대만, TSMC도 대만 쪽에 일단 어찌됐건 그 혈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HBM의 조립, 생산 그 부분,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만들어 놓는, 엔비디아가 설계한 게 뭐예요? GPU죠. 이 GPU에 HBM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TSMC가 말 그대로 조립해서 완성을 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삼성전자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쪽에서는 원하지 않겠죠. 삼성하고 양분되는 거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쪼개서 주고 싶을 거고. 왜요? 이쪽이 지진이 나거나 혹은 대만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의 공격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결론은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순위 글로벌 시장에서 10위인데 이것을 과연 엔비디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뭐 엔비디아까지도 넘길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일단 1차적으로 TSMC 2조 달러를 넘길 수 있느냐. 2조 달러를 못 넘기는데 무슨 삼성전자가 50만 원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50만 원을 넘기면 그럼 2조 달러인 거예요. 그럼 50만 원이 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5년 기준의 글로벌 시장의 영업이익이 14위, 15인데 윤종도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TSMC만큼 올라가지? TSMC가 9위이기 때문에 9위인데도 성장주라서 6위를 찍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인가? 아닙니다. 지금 TSMC는 500억 달러를 영업이익으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500억 달러 수준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310억, 33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3조, 47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1,300억 달러, 사우디 아람코가 2천억 달러. 사우디 아람코는 시가총액 6위 밑으로 밀렸어요. 23년도에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 2위 애플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입니다. 하이닉스 실적, 삼성전자의 실적. 이거를요. 달러와 환산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얼마를 했어요? 310억 달러. 이게 얼마를 했어요? 330억 달러를 했어요. 요거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환산하면은 2,200억 달러예요. 2,200억 달러. 얘를 환산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1,500억 달러 수준 되나요? 지금 그냥 1,500원이라고 기준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미 1분기 실적은 나왔고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윤정두가 전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내놔도 알만 하실 분들, 우리나라 증권사로 따지면 센터장 분들께서 다 전망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훼손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인하돼야 훼손이 되겠죠. 캐비닛이 새로운 연준 의장이 지명이 돼서 이제 임명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매파냐 비둘기파냐? 뭐 중요하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둘기 파인 것처럼 금리를 강력히 인하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액션은 취하지만 결국은 파월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죠. 케빈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매파기질의 인물들. 그리고 거기에 경기가 어때요? 어렵습니까? 둔합니까? 아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런 실적, 글로벌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전체 실적의
성장주 요만큼이 차지하는 실적 범위가 어마어마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꺼져 내려가지 않고 있다. 중동발 영향으로 지금 당장의 시각적인 부분은 억눌림이 있을 수 있어도 중동을, 특히 이란을 미국이 지구의 보안관이어서 핵무기 없애려고 이러고 이란을 괴롭힌 거예요? 본인들은 갖고 있으면서 또 소련, 중국 갖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엄청난 정밀 타격을 했죠. 지도부를 다 사망시켰잖아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분쟁인 거죠. 근데 이미 이란은 깨구락시돼 있는 거잖아. 원유 사업의 장악,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이 들어오는 전통 원유, 전통 에너지 사업에 대한 장악, 그리고 방산 업체들에 대한 무기 사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건 산업. 그 흐름에 다시금 지표가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는 성장주 쪽으로만 돈이 간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금리를 내려야 될 정도의 굴뚝 산업들 영업이익 5% 10% 정도뿐이 못 내는데 지금 3.75 아닙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대출금리가 어떻겠어요? 숨통이 콱콱 막히겠죠. 그들이 도저히 못 견딘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쩔 수 없이 지표도 내려가니까 그때 금리를 내리겠죠. 그러면 그때 금리 내릴 때 IT가 간다고. 이번 시황 전략도 여러분들이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만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시황 전략 보시면 어때요? 야, 이번에 케빈 워시가 임명이 되는데 야, 금리 동향에 따라서 만약에 금리를 안 내리고 동결 가고 그렇게 되면은 야, 성장주는 다 죽을 텐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 있어. 제로 금리일 때 성장주 간 거 봤어요? 정확히 22년부터 금리 올려서 23년 7월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 5.5까지 올려놓고 지금은 3.75. 2000년 이후에 3% 이상의 금리가 형성돼 있던 적이 없어요. 그런 고금리에서 성장주의 실적이 나오는 거지. 왜? 돈 빌려다가 3.75 이상의 조달금리를 가져다가 굴뚝산업에 돈 넣습니까? 안전자산에 돈 넣어요? 성장주에 돈을 넣어서 수익으로 이자 갚고 수익을 내는 거겠죠.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 논리 속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겁니다. 그 급격히 증가한 기준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을 전부 다 합친 상장사 2,600개, 물론 상품도 있죠. 어찌됐든 상장사 전체의 영업이익은 313조예요. 올해 삼성전자 혼자 하는 영업이익이 339조. 아마 340조 지금 전망이 넘겨져 있을걸요. 하이닉스가 얼마? 247조. 우리나라 전체의 73%를 이 두 개의 업체가 다 합니다. 그런데 무슨 야당 의원들이 5,000포인트는 거품이야. 그냥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서 보장 안 시켜서 공부 좀 하시라 그래. 이 실적을 내는데 어떻게 5,000이 저평가입니까? 5,000이 어떻게 못 넘기는 지수가 돼요? 10,000포인트 얘기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실적이라면 15,000까지 올라가야 된다. 과연 이제 금리가 유지돼서 이 실적이 유지되느냐가 관건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여당 의원들 시장 5천 넘기니까 흥분해가지고 본인들이 옮겼나? 본인들이 올리신 거야 이거? 정부가 규제 완화해줘서 올라간 거야? 국민연금 지금 또 얘기 나오죠. 도마 위에 올랐죠. 나중에 국민연금 특집 해드릴게요.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해서 글로벌 경기에 맞춰서 올라간 거지. 근데 거기다 대고 아무런 실적에 영향력도 없는 코스닥이 3천 갑니다. 그냥 무슨 여의 돗대기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수반된 이런 슈팅, 거래대금이 수반된 이런 슈팅 범위는 누가 만들어낸 슈팅입니까? 이 월봉의 기준의 로그 차트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고. 138%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면 지수는 못 가요. 지수 10,000포인트 갈 겁니다 얘기했잖아. 그러면 누가 가는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채널 돌리지 마세요. 소부장 종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오늘 상승률을 넘기는 종목이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와요. 그 채널 돌리면은 지수가 왜 가는지도 몰라.
반도체 소부장, IT 소부장을 보라고 앉아있어.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들을 채워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채워놔야 그들이 지수 땡길 때 그 수익을 내고 나머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든 이런 종목 보는 거지. 오늘 LG이노텍이, 오늘 DB하이텍이 하이닉스 15%의 변동률을 넘겼나요? 종가 기준에? 제발 좀 정신 좀 똑띠 챙깁시다. 그 흐름 속에서 다만 윤정두가 말씀드린 게 이격에 대한 부분을 드렸어요. 지수가 이격이 가파르게 형성된다? 그거는 사실 있기 힘든, 아이디 거품일 때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어. 그래서 울고 싶을 때 뺨 맞는 격으로 두들겨 맞은 이 흐름에 대해서 오히려 잘 됐다.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서 잘 됐다. 어차피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재편입의 기준을 못 잡은 거라면, 어차피 이틀 만에 무너진 거라면 이격을 줄여놨기 때문에 펀드멘트는 그대로잖아요. 실적은 더 좋아지잖아요. 이때보다 실적이 더 전망치가 높아져 있는데 걱정 말자. 다만 너무 또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 이격도가 거의 또 앞전의 고점의 정점. 야, 울고 싶어. 누가 또 뺨 때려주나? 누가 때려줄 건데? 이러는 찰나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은 그렇다면은 조금은 흥분하지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리면 현대차 기아가 갈 거다? 현대오토에버가 가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10% 이내의 조정을 받을 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기간 조정에 접어들 때, 그럴 때 나머지 현대차가, 또 기아차가, 또 현대오토에버 이런 애들이 갈 수 있어요. 로봇주들부터. 근데 만에 하나라도 조정폭이 1차 조정이 조금 깊어져 한 방에 뭐 5% 7%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다 빠져. 뭔 소리 하고 있어. 시장의 질서의 기준에 비율 꼭 보시고요. 전체 시장의 비율, 코스피 시장의 비율.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방금까지 악수고 얘기한 겁니다. 시장은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5배에 달했습니다. 지수는 폭등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외돼서 뭐라 그래서 맨날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비중을 최대 90에서 100%까지 채워놓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 이외에 대안이 없어. IT 소부장 쪽에서 저평가인 종목이 이제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 40조를 넘겼잖아요. 지금 살짝 눌려있고, 그 한미반도체 40조에 달하는 한미반도체가 매출이 1조가 안 나와. 그럼 누구부터 채워놔야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채워놔야지.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다만 오늘의 기준에, 또 최근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의 부분은 매수의 기준을 조금 제한적으로 드렸어요. 누적적으로도 가파르지만, 응? 지난해 7월이에요. 이 포트 그대로만 갖고 계셨어도. 또 너무 먼 기간이죠. 7월 강연회 이후에 이런 엄청난 수익들 너무 먼 기간이잖아요. 오케이. 올해 3월입니다. 2월 말 종가 대비 6,400포인트 수준 찍고 나서의 흐름. 이제 다 돌려놔서 다시금 시장에서 수익 범위예요. 4월은요. 3월 말 5천까지 밀려 내려가 있던 3월 말에 시장 지수 대비 36%씩 올라가 있어. 특히 3월 15일 강연회 이후에. 이 포트의 구성, 삼성전자 하이닉스 90%의 포트의 비중은 시장 대비 1.5, 2배의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도 안 나오면서 행복해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수익 범위를 이런 비중에서 75%, 80, 90% 이 비중에서 채워 가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5월 포트 마찬가지예요. 70%의 비중과 한미반도체 10%인데 결국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끌어올리지, 예? 아예 냅두면 가더라 아니라고요. 제발 좀 이런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18만 원 이하의 편입한 하이닉스입니다. 94% 아니지. 10배 올라 템버거죠? 템버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7월 10일 강연에 오신 분들의 계좌 어마어마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 12만 3천 원의 편입한 물량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템버거가 뭐야? 15배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상계좌 1억의 기준인데 실질 계좌 10억 계좌죠. 얼마입니까? 8억 10억 돼 있어요. 지금 100억 돼 있는 거지. 실질 계좌 10억 계좌 기준이니까. 7월 12일 날 강연에 오신 분의 계좌도 마찬가지.
7월 10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꽉 채워놓고 1억 1,500짜리 계좌가 지금 얼마 돼 있습니까? 4억 돼 있어요. 비중 조절만 잘해준 거죠. 현대차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올해 다시 1월 3일 날 주력 포트폴리오 58억 넣으신 분의 계좌가 얼마가 돼 있어요? 113억이 돼 있습니다. 더블이 나 있어요. 뭘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의 비중 꽉 채워놓은 부분으로. 이런 수익의 이런 흐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갖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다만 하이닉스의 기준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다 해드립니다. 검색기에서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건 진짜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대비해서 한 200% 가까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게 1월 6일입니다. 1월 6일. 작년 것도 필요 없어. 핸드폰 키세요 빨리. 카메라 키시고 QR 갖다 대셔야죠. 검색기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선착순 30명인데 다 찼잖아. 추가 30명 더 드립니다. 빠르게 신청하세요.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70만 원에 나도 사고 싶다. 그다음에 90만 원에 또 떠 있고 중간에 80만 원에 안 떴을까? 100만 원에 뜨고 120에 뜨고 110에는 안 떴을까? 그리고요 130에 뜨고 여러분들이 160에 이렇게 떠 있을 때도 비싸다고 안 샀지만 5월 6일 날 특히 5월 4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까지 어마어마한 오버슈팅 나오는데 채널 돌리면 다 팔라고 그랬죠. 너무 과하다. 다 팔아라. 윤 정도는요. 걱정 마십시오. 다만 5월 11일의 기준에서는 SK 하이닉스에 이런 목표 주가 설정도 있습니다만 이격 범위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격의 기준을 교육을 받았고 이때 이격률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또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이격률의 비중까지 해서 최소한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결론은요. 이 이격, 이 가파른 이격에 쉬어가자. 어떻게? SK 하이닉스를 다 팔기 아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삼성전자로 옮기자. 그리고 나서도 시장의 눌림목 조정이 형성이 된다면 과도하게 밀릴 수 있는 위치로 형성이 된다면 그럼 삼성전자도 현금화해서 완벽한 차익 실현을 하자.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동성의 크기가 최근에 하이닉스가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놓치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SK스퀘어를 드린 거예요. 시장이 무너질 때마다 실적을 말씀드리고 지난해 12월에 80조짜리 영업이익 목표치가 전망치가 올해 2월 6일 날 4천 깨질 때 160조 3월 4일 박살 나고 3월 5일 전망치가 180조 4월 7일 실적 발표 전에 220조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이후에 300조 그리고 나서 현재 기준에 340조예요. 시장이 깨지고 뭐 어려워요. 전쟁이 어쩌고 전혀 걱정 없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 30만 원입니다. 언제요? 2월 6일 날 6,000포인트에 3월 4일 날 시장 붕괴되고 난리가 났는데 30만 원, 30만 원 3월 목표 주가를 3월 말에 다시 5천까지 내려왔는데 4월 중에 7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5월 첫 거래일에 7천 육박했죠. 그다음 지금 8천이야 8천. 누가 여기서 10,000포인트를 얘기했겠어. 3월 달에 윤정도 이외에 명확하게 실적 얘기해 가면서 57조 영업이익, 영업 목표, 영업이익 전망 300조 지금 340조.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교육 다 해드렸는데 검색기 다 나눠드려서 천하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검색기 띵동 12만 원입니다. 120% 130% 올랐죠. 핸드폰 킷이라니까요. 카메라 킷이라니까요. 갖다만 대시면 여러분들께 무료로 종목 검색기 우르르 들어오시는데 추가 40명 오케이 마지막 무료이기 때문에 100명 드립니다. 100명 드려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하이닉스는 이격도가 최근에 가장 높은 60MA의 160%의 이격이 형성돼 있는데 삼성전자는요. 그나마 로그 차트를 놓고 보는 월봉의 기준에서 또 일반적인 월봉 차트에서 불편한 부분이 제한적이다. 일본 기준의 로그 차트에 이러한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격에 대한 교육을 해드렸고 그 이격에 대한 범위, 이 위치에 아직은 모자라요. 그나마 하이닉스 대비 어차피 하이닉스 조정받으면 얘가 또 삼성전자 조정받으면 하이닉스가 동반 조정을 받습니다. 변동률의 차이를 옮겨 놓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쉬워서 어떻게
SK 스퀘어를 같이 보자. 5월 11일까지 SK 스퀘어,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삼성전자까지 다 보고 있잖아. 누가 얘를 팔래? 100% 현금화재, 반도체 다 팔고 지금 이 실적에 기술적인 부분에 아무리 고점 열기가 있다 할지라도 10에서 10% 정도의 조정 수준은 감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비중에 대한 조절만 가져가자. 그 비중의 조절에 앞서서 양봉인데 왜? 그래서 하이닉스를 일단은 삼성전자로 이동해 놓자. 거기까지 전략만 잘 따라오셔도 돼요. 자, 일단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로 QR 갖다 대십시오. 선착순입니다. 당장 화요일에 나도 현대오토웨버처럼 금요일에 상한가 가고 추가 15% 폭등 나오는, 거기에 연동된 로봇주들의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폭발적인 시세, 대한광통신의 투자주의 때 한번 꼬리 달고 내려왔다가 27%까지의 폭등, 이러한 종목들을 검색해서 잡아내서 나도 대박 수익 내고 싶어요. 상한가 잡고 싶어요. 더블 내고 싶어요.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로 QR 갖다 대십시오.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검색에 어떤 종목이 떠서 어떻게 상한가 가고 어떻게 더블 수익 났는지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포트폴리오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셨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각각 65%, 127% 정도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1, 2위가 이렇게 100, 50, 60이 넘어가는 누적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불기둥 AI가 잡아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전에도 잡아냈지만 짧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4월부터 말씀드렸을 때 기준으로만 128%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지금은 늦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을 시점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불기둥 AI인 겁니다. 사실은 선착순 30분께만 드리려고 했는데 그 자리가 다 찼습니다만 대표님께서 자리를 조금 더 만들어 주셨으니까 빠르게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휴대폰의 카메라를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앞에다가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오늘 무료로 나눠드리는 이 불기둥 AI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 불기둥 AI가 어떻게 더블 또 따더블의 공식을 보여주는지 한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대한광통신의 경우는 사실상의 흐름에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그러니까 22,000원 찍고 나서 13,000원대까지 밀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거래 터트리고 액티브 쪽에서 프로그램 통해서 유입되면서 변동성 확장시키고, 그리고 금요일에 쭉 뻗어 올린 이후에 꼬리 달았죠. 투자 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 다시금 신고가를 냈는데 투자 경고 지정 예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습니다. 그래도 검색기는요, 자기 역할을 해요. 주성엔지니어링 4월 15일, 16일 이틀 연속의 상한가, 그 다음날 24% 추가 폭등, 그 이후에 횡보 이후에 추가 27%의 폭등. 검색기만 있으면 다 가져가는 여러분들 수익이잖아요. 현대오토에버 그 뜨거웠던 흐름을 뒤로 하고 그 오랜 기간 쉬어가다가 현대차까지도 우리는 버린다. 시장 수익률 안 나온다. 거래 터지면 본다. 이제는 저평가 아니다. 근데 명확하게 4월 중순부터 거래가 간헐적으로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월 8일 날 어마어마한 거래가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터지는 거죠. 그 수익 범위를 이제는 만끽하는 위치입니다. 대한광통신의, 주성엔지니어링의 어제 오늘의 갑자기 대박이에요. 이런 기준이 아니잖아요. SK하이닉스 15%대, 삼성전자의 9%대, 이런 변동성보다 더 크게 변동이 나온 종목이 손가락 안에 몇 개나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제대로 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에서. 전체 시장에서도 이 상승률을 과연 몇 종목이나 하이닉스를 넘겼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다른 걸 봐요. 왜요? 주변에서 있는 하이닉스마저도 다 팔라고 그래. 윤정도도 5월 11일에는 팔라고 해버렸어. 장막 팔해 그것도. 왜? 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대신에 삼성전자로 피신하자. 그건 뭐예요? 비중 조절하자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해놓으니까 현대오토에버 49만 원, 58만 원.
근데 이게 지금 49만 원에 포착된 거야? 43만 7천 원에 이번에 포착된 거야. 어찌됐건 제대로 거래 터지고 나서의 흐름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시가총액 16조를 넘기고 이제 18조를 넘기고 20조를 향해서 가는 상한가 종목이 이렇게 많아요. 4월 달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1조 미만이잖아. 1조 이상짜리 상한가만 보시란 말이에요. 1조 이상. 그 기준에 5월 달에는 재룡정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필옵틱스입니다. SKC입니다. 이거 조금 전에 채널 돌리니까 SKC 대박이에요.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 대박이겠지. 근데 SKC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제 수익률을 넘깁니까? 변동성 매매에 검색에 뜰 때 들어가서 이런 상한가 수익 내고 추가 상승의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다 올라고 난 다음에 대박 나셨죠가 아니라 우리는 현대오토에버를 매집을 했다라고 표현한 자체가 없어요. 무슨 뭐 매집에 우리가 뭐 세력이야? 검색기에 뜰 정도로 거래가 터질 때 대한전선이 4월 15일에만 거래가 터졌습니까? 그 이전에 터졌죠. 변압기기,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날아다닐 때 전선주들 반짝하다 못 움직였잖아요. 그 장기간 동안. 그러다가 4월 15일에 거래 터지고 상한가 33,400원에서 상한가 난리가 났어요. 주가가. 단기 더블 뭐 그 이상으로 띵동 매수 재진입 이거를 왜 놓쳐요?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는 주성엔지니어링 5월 11일 날 또 11% 올랐죠. 얼마에 떴어요? 진입 빨간색 진입 그리고 나서 상한가까지 수익 21% 수익이 나왔어요. 상한가 안착하는 요 시점까지 21%의 수익.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날 또 다시 21일 날 진입 그러더니 또 상한가 이틀 연속 상한가 그리고 24% 추가 폭등 그리고 나서 또 추가 슈팅 여기도 또 와우. 검색계 진입, 띵동 진입, 대원전선입니다. 띵동 진입, 상한가 이런 걸 왜 놓쳐요? 고용입니다. 띵동 진입, 상한가. 그러고 나서 거래 둔화되고 매도 사인 나오면 그때 차익 실현하면 돼요. 좀 늦었다 싶을 때에도 차익 실현. SKC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 무슨 매집을 했다 뻥을 치고 있어. 진입 신호 나오면 들어가는 거고 추가적으로 매수 강도가 형성이 되면 또 들여다보는 거고 HD 현대 오토에버 금요일 진입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진입 이게 현대차가 진입 수십 종목 수백 종목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2,600개 종목에서 이런 대형주가 언제 5월 8일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됐어요? 월요일에 추가 17% 추가 폭등. 추가 폭등. 얘 65만 원까지 추가 폭등. 천하의 시가총액 3위여서 4위까지 늘렸지만은 시가총액 4위짜리 저런 슈팅 범위에 이런 수익을 왜 놓치냐 이거야. 매수.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검색기. 매도 신호까지 나와. 그러고 나서 재차 매수 신호의 기준. 내일장 공략주에 여러분들 기준 거래량 설정하고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못 떨어져요. 현대모비스 얼마 48만 원. 그러나 탈퇴 신호. 그러고 나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또 매수 신호. 그러고 나서 또 폭등. 54만 7천 원. 또 차익 실현. 왜 이렇게 쉬운 걸 놓치냐고요. 현대오토에버까지 한온시스템, 현대오토에버 얼마나 못 떨어져요. 대한광통신 왜 놓치냐고. 띵동 매수 진입하고 변동성이만 난리가 아니죠. 투자경고 지정예고라서. 현대오토에버는 지난해 12월 4일 상한가 그리고요 1월 7일 상한가 그리고요 5월 8일 상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거래 터지고 슈팅이기 때문에 다 들어갔잖아. 다. 저 수익을 왜 놓쳐? 마지막 기회입니다.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QR 갖다 대세요. 선착순 마지막입니다. 이제 100명까지 드립니다. 방송 끝나고도 시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이러한 시가총액 18조까지 올라온 현대오토에버 이런 데서 제대로 된 수익 어떻게? 반도체 꽉꽉꽉 채워놓고 소부장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조절 잘해서 꽉꽉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주식 투시경의 윤종두였습니다.
네, 참고로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오늘 불기둥 AI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방송도 마무리 지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